야, 너 우리 집 돈 벌어오는 기계잖아. 내 가방 사면서 수진이 것도 사와. 싫어. 싫으면 이혼하고 몸만 나가든가. 칠순 잔칫날 명품백 2개 안 내놓으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천인공노할 갑질.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멋진 놈으로 아가씨 것까지 사갈게요. 며칠 후 친척들 앞에서 열린 화려한 쇼핑백. 그 안에서 튀어나온 건 가방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경악할 그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상을 초상집으로 뒤엎어버린 며느리의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지독하게도 무더운 주말이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에 땀줄기가 흐르는 날씨였지만 저희 집 주방은 그보다 몇 배는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미리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칠순 당일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미리 밥 한 번 먹고 싶다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쉼없이 불 앞에 서 있었죠. 여보, 여기 간 좀 봐줄래?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듯 몸을 일으키더니 주방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죠. 아, 냄새 좋다. 당신 요리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근데 자기야, 그냥 대충 해. 우리 엄마 당신이 한 거라면 다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고는 다시 거실로 쏙 나가버렸습니다. 대충이라니요. 시어머니 성격에 소금 한 꼬집만 덜 들어가도 요즘 내 입맛이 변한 건지 내 손맛이 변한 건지 모르겠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실 게 뻔한데 말이죠. 잠시 후 벨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더니 에어컨 앞으로 직행하더군요. 어머, 얘. 집이 왜 이렇게 덥니게?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지 그랬어. 우리 아들 얼굴에 땀 흐르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는 인사를 건네는 저를 보는 대신 남편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진 씨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죠. 언니, 오늘 메뉴가 이게 다예요? 엄마 칠순 앞두고 하는 식사인데 좀 약한 거 아니야? 속에서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주방에 더 있어요, 아가씨. 앉으세요. 금방 내갈게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듯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 화기애애함은 오로지 시댁 식구들만의 것이었죠. 저는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물을 채우느라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갈비찜이 거의 비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다. 음식 맛도 이만하면 괜찮네. 맛있게 드셔주시니 다행이에요, 어머님. 참, 다음 주 칠순 당일에는 어디로 예약할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수진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하지만 무게 잡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죠. 식당도 식당인데 이번엔 내가 좀 특별하게 챙김을 받고 싶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올해 칠순 아니니.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식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은 해줬다고 자랑이 대단해. 나도 이번 기회에 어깨 좀 펴고 싶다. 명품 가방이라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
남편과 미리 상의해서 적당한 예산 내에서 하나 해드리기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하시는 브랜드나 모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수진 씨가 휴대폰을 내밀며 끼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유명 브랜드의 신상백이 떠 있었죠. 언니, 엄마가 받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인기라 구하기 힘들다더라고. 아, 그리고 언니. 엄마 가방 사러 가는 김에 내 것도 좀 같이 봐주면 안 돼? 나 요즘 회사에서 들고 다닐 가방이 없어서 얼마나 기죽어 있는지 몰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는 마치 편의점에서 1+1 행사 상품을 집어오라는 듯 가벼웠거든요.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래, 며느리야. 수진이 쟤도 30이 넘었는데 아직 변변한 가방 하나 없는 게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오빠 잘 돼서 좋은 집 사는데 동생이 기가 죽어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수진이 것까지 세트로 2개 딱 준비해 오너라. 우리 며느리 능력 좋잖아. 응. 식탁 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트라니요. 시어머니 가방만 해도 제 한 달 월급이 꼬박 들어갈 판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시누이 가방까지 사오라는 요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그저 남은 갈비 한 점을 뜯는데 열중할 뿐이었죠. 어머님, 아가씨 가방까지는 제가 어렵게 입을 때려 하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가로채며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싫으니? 내가 평소에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란 적 있었어? 칠순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각시가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화살이 남편에게로 향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닦으며 마지못해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당신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당신 돈 잘 벌잖아. 우리 가족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전고를 울리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빈 컵에 물을 따랐고 수진 씨는 벌써 가방을 얻은 듯 신이 나서 모델명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돈지갑 혹은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식탁 위에 차려진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싹 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내가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봐요. 꼭 그 색깔이어야 해. 해맑게 웃는 수진 씨의 얼굴 위로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인자한 척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 믿는다. 다음 주 모임 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네가 딱 꺼내놓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그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와 시누이 수진 씨가 벗어 던진 양말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에는 제가 정성껏 차렸던 음식들이 담겼던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제 속은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불길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하품을 내뱉더군요. 여보,
당신 아까 식탁에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한 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고무 장갑을 내던지듯 싱크대에 던져두고 거실로 나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시킨 채 성의 없이 대꾸했습니다. 뭐가? 아, 가방 얘기? 에이, 자기야. 엄마 칠순이잖아.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좀 좋게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 좋게 넘어가? 어머님 가방만 해도 수백만 원이야.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아가씨 것까지 세트로 사오라는 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아가씨가 내 동생이야? 내가 왜 그 가방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제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내려놓고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수진이 걔 당신한테는 시누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오빠가 돼서 동생 가방 하나 못 사주는 게 마음 아프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요즘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며. 도와줘? 당신 돈으로 사주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번 달 대출 이자에 적금까지 넣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거. 그런데 내 비상금까지 털어서 아가씨 명품 가방을 사주라고? 당신이 오빠면 당신이 벌어서 사줘. 왜 당연하다는 듯 내 지갑을 열려고 하느냐고.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뭘 그렇게 유세야? 당신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한 말씀 하신 거잖아. 거기서 정색하고 분위기 망치면 내 체면은 뭐가 돼?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진짜. 이기적이라니요. 그 단어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벌이하면서도 집안일의 파라를 제가 감당하고 시댁 경조사마다 제 지갑을 먼저 열어 생색은 남편이 내게 해줬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칠순 선물로 가방 해드리는 건 나도 진작 동의했어. 근데 아가씨 것까지 덤으로 얹어가려는 게 정상이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안 된다고 잘라줬어야지. 어떻게 거기서 내 편은커녕 당신 돈 잘 벌잖아라는 소리를 해? 당신한테 난 그냥 돈 나오는 기계야? 아, 됐어. 그만 좀 해. 들으니까 짜증나네. 당신이 우리 엄마랑 수진이를 진짜 식구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정말 식구면 이런 거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친정 엄마가 사달라고 했어 봐. 당신이 이렇게 했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한테 우리 집 식구들은 그냥 남인 거지. 남편은 이제 아예 논점을 흐리며 저를 가족애가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이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아팠어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듣기도 싫다는 듯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안에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식어버린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방관자였어요. 아니, 방관자를 넘어 저를 벼랑 끝으로 미는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노동의 대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뻔뻔함. 제가 그동안 보여준 호의가 저들에게는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식구? 통이 커야 한다고? 그래, 내가 아주 통 크게 준비해 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특별한 선물, 내가 아주 제대로 사갈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 시누이의 기가 막힌 뻔뻔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 방치한 남편까지. 그 세 사람이 짜놓은 견고한 판을 어떻게 뒤엎어야 할지 저는 어둠 속에서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호구로 여겼다면 저는 그 기대에 기꺼이 부응해주는 척하며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요해진 집안,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방 사갈게요. 아주 잊지 못할 가방으로 말이죠. 제 입가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서늘하고도 단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고 나온 남편은 세수를 하고 나와서도 제 눈을 교묘하게 피하며 식탁 의자에 앉더군요. 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으니 본인도 민망하긴 하겠죠. 하지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특유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보, 아침 먹어야지. 국 데워놨어. 제가 먼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그럼 그렇지라는 식의 승리감 섞인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 고마워. 당신 잠 좀 잤어?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 우리 잘 되자고 한 소리인 거 알지?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은근슬쩍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상황을 대충 무마하려는 비겁함 뿐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환하게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여보. 어제 자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 어머님 칠순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가족끼리 돈 몇백에 얼굴 붉히는 게 더 우스운 일이잖아. 그치? 제 입에서 나온 의외의 대답에 남편은 먹던 국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진짜?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와, 역시 우리 마누라는 통이 크다니까.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 가방이랑 수진이 가방, 당신이 준비해 주는 거지? 그럼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어머님한테 지금 바로 전화드려 볼게. 어제 내가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마음 쓰이셨을 텐데 사과도 드릴 겸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으셨죠. 목소리에는 잔뜩 날이 서 있었어요. 왜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어제 내 태도 생각하면 내가 밤새 잠 한숨을 못 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고작 가방 하나에. 어머님,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예민했었나 봐요. 밤새 반성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 칠순인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더군요. 오호, 그래. 네가 이제야 좀 철이 드는구나.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수진이 걔도 아침부터 얼마나 울상이었는지 모른다. 언니가 자기 미워하는 것 같다고. 아유, 제가 아가씨를 왜 미워해요. 아가씨 가방까지 제가 아주 특별한 걸로 골라놓을게요. 어머님도 걱정 마시고 이번 생신 잔치 때 친척들 앞에서 어깨 쫙 펴실 수 있게 제가 최고로 준비해 갈게요. 아시겠죠? 호호.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그래, 역시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내가 친척들한테 벌써 자랑 다 해놨다? 우리 며느리가 명품 가방 뽑아오기로 했다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역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야. 수진이한테도 내가 바로 연락해 놓을게. 당신이 가방 사주기로 했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걸? 응, 그렇게 해줘. 아가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당일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정확히 뭘 샀는지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느낌으로 말이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잘 고르겠지.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뜯어먹을 사냥감으로 생각했겠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더 밝게, 더 순진하게. 네, 어머님. 가방 사갈게요. 아주 잊지 못할 가방으로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 같았죠. 식탁 위에 놓인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잔치상은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내가 준비한 선물은 당신들의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출근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가방을 사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나 좋았던 모양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는 깨진 유리 파편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 서재로 들어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제가 몰래 수집해온 시댁 식구들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주거래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통해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되었어요. 제 명의로 거액의 카드론 대출 상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은행원이 확인해준 상담자의 음성과 인적 사항은 소름 끼치게도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인 확인용으로 건네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제 신용까지 팔아서 도대체 무슨 욕심을 채우려 하신 건가요?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증거물들,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서 저에게 가했던 경제적 압박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드릴 첫 번째 선물로 아주 정중하게 작성된 고소장과 민사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신우이 수진 씨였습니다. 평소 제 명품 구두나 가방을 탐내던 그녀가 왜 갑자기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의아했거든요. 그녀의 SNS와 주변 평판을 조사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에서 소문난 상간녀였으니까요.
상대는 같은 건물을 쓰는 회사의 유부남 팀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남자에게 명품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자 만만한 저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죠. 저는 백화점으로 향하는 대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수진 씨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상태였죠. 제가 내민 수진 씨의 인적 사항과 두 사람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본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녀가 묻더군요. 저는 아주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제 방식대로의 정의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귀빈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대 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수진 씨에게 줄 두 번째 선물의 준비도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명품 매장이 아닌 한 대형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쇼핑백과 정품 상자처럼 보이는 예쁜 상자들을 몇 개 샀어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선망하는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화려한 상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을 채울 것은 가죽 가방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담긴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거실에 놓인 쇼핑백들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와, 여보, 벌써 다 사온 거야? 역시 우리 마누라 행동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이거 수진이가 말했던 그 모델이야? 남편이 상자를 열어보려 손을 뻗자 저는 가볍게 그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안 돼. 당일날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한다니까. 내가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잔칫날까지 절대 열어보지 마.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아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엄마랑 수진이가 보면 진짜 자지러지겠다. 당신 덕분에 내 체면이 확 사네.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부를 떨었지만 정작 제가 그 상자들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는 어깨가 징그럽게 느껴졌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상대방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상자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상자에는 명의도용 고소장과 대출 상담 녹취록을, 수진 씨의 이름이 적힌 상자에는 불륜장거 사진과 상간남의 아내가 써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사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준비했죠. 네, 어머님. 아주 특별한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평생 들고 다녀도 닳지 않을 만큼 묵직한 놈들로 말이에요. 리본을 묶는 제 손길은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삶처럼 이 상자들은 가장 잔인한 반전이 되어 그들의 생일 잔치상을 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달이 떠 있었고 저는 그 달빛 아래서 고요한 승리의 축배를 미리 올렸습니다. 이제 무대 장치는 완벽하게 세워졌고 저는 주인공으로서 화려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약속된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눈부시게 맑았지만 제 마음속엔 거대한 폭풍우를 동반한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오늘을 위해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우아하게, 옷차림은 전형적인 참한 며느리의 표본처럼 갖춰 입었죠. 하지만 가슴속엔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채였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은 강남에서도 꽤 이름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기 딱 좋은 화려한 금박 장식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방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더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연 돋보였어요. 아유, 형님,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예약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어른 공경할 줄 안다니까. 방문을 열자마자 이미 와 계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벌써 도착해서 친척 어른들께 술을 따르며 기세등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양손 가득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들어서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와, 이거 봐. 쇼핑백부터 진짜 멋지다. 남편은 제 손에 든 쇼핑백들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효도라도 한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죠.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물 챙기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손이 거칠다느니 매니큐어 색이 저렴해 보인다느니 타박만 하시던 분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만지는 듯한 태도였죠. 아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왔구나. 예, 너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다? 우리 집안일 하랴, 회사 다니랴, 고생이 많지? 자, 어서 앉아라. 형님, 보셨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제 생일이라고 큰맘 먹고 준비했대요. 수진이 것도 같이요.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목소리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유, 동선의 며느리는 역시 급이 다르네. 명품백을 2개나? 세상에, 아들이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어.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집 며느리는 생일 용돈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손을 벌벌 떨던데 역시 그 집 며느리는 다르구먼. 친척들의 칭찬에 시어머니의 어깨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 씨는 벌써부터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쇼핑백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녀는 제가 사온 가방을 들고 내일 당장 불륜 상대인 팀장에게 자랑할 생각에 설레하고 있겠죠. 그 추악한 속내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말했던 그 모델 맞죠? 와, 상자부터가 너무 고급스럽다. 나 진짜 너무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잖아. 수진 씨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를 떨자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 안목 알잖아. 당신이 고른 거면 당연히 최고겠지.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안마 제대로 해줄게.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본인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으면서 오로지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을 본인의 공으로 돌리려는 그 뻔뻔함.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더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음식이 차례대로 서빙되기 시작했지만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갈비를 제 앞접시에 놓아주며
평소엔 보이지 않던 다정함을 연발했죠. 하지만 그 모든 호의는 오로지 제 뒤에 놓인 화려한 쇼핑백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많이 먹어라. 이따가 선물 증정식 하려면 기운 있어야지. 안 그러니? 호호.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으며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고 남편과 시누이는 곧 갖게 될 부의 상징에 취해 있었죠. 저는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져야 그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제 심장 박동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카타르시스에 대한 흥분 때문이었죠. 자,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좀 구경해 볼까? 형님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요즘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귀한 몸들이라니까. 시어머니가 드디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상대에 오르는 여왕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쇼핑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도 엉덩이를 들썩이며 그 옆으로 바짝 붙었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화려한 리본이 달린 박스 2개에 집중되었습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 조명은 완벽하게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보물함이라도 여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가장 큰 쇼핑백 앞으로 다가섰죠. 그 곁에서 수진 씨는 벌써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는 흉내를 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복덩이 며느리가 사온 선물 좀 볼까? 형님들, 이거 보세요. 리본 묶인 것 좀 봐. 아주 정성이 대단해. 시어머니의 통통한 손가락이 화려한 실크 리본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르 리본이 풀리고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냐? 가방은 어디 가고 웬 종이 뭉치들만 가득해? 며느리야, 이거 포장이 잘못된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그토록 갈구하던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밤을 새우며 정리한 제2금융권 대출 상담 기록과 명의도용 고소장 사본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 하셨던 기록들이랑 제가 어제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이에요. 어머님이 평소에 든든한 거 하나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든든한 서류들로 채워봤어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잔치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서류를 떨어뜨렸고 친척들은 고소장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내 가방은요? 내 거는 제대로 사온 거 맞죠? 수진 씨는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제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낚아채듯 열었습니다. 그녀의 기대 섞인 비명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죠. 상자 안에는 명품백 대신 그녀가 유부남과 호텔 로비를 드나드는 사진 수십 장과
두 사람이 나눈 저속한 메시지 내역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언니 미쳤어요? 이걸 왜 여기? 수진 씨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진들을 다시 상자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지만 이미 옆에 있던 큰어머니와 친척 몇 분이 사진 한두 장을 목격한 뒤였죠. 아니, 이게 수진이 아니냐? 이 옆에 남자는 누구야? 수진아, 너 설마. 친척 어른의 경악 섞인 질문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소장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고 수진 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근데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들을 가져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 남편의 고함에 저는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죠. 쓰레기? 여보, 이게 왜 쓰레기야? 당신 동생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 가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 친척들 앞에서 어깨 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야. 어머님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셨는지, 아가씨가 어떤 가방을 탐내며 인생을 허비했는지 말이야. 야, 김미영.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당신 것도 보여줄까? 당신이 아가씨 가방 사주라고 나 압박할 때 뒤에서 주식으로 날려먹은 우리 전세 자금 내역서 말이야. 그것도 여기같이 넣어줄 걸 그랬나?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수진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화려했던 포장지는 갈갈이 찢겨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진실들은 이잔인하고도 화려한 생신잔치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아주 우아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가방 사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최고급 진실로만 꽉꽉 채웠는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나머지 잔치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세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의 고함, 그리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식당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정신을 못 차렸고 수진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상자 속 사진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당혹감은 곧 뻔뻔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가방 사오라니까 웬 종이 쪼가리들을 가져와서 이 난리를 쳐? 내 가방 어디 있어? 내 명품백 내놓으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제 팔을 부서질 듯 꽉 잡고 흔들더군요. 당신 미쳤어? 어머님 칠순 잔치야.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방 사오겠다고 했잖아.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의 눈에는 저에 대한 배신감과 창피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마치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죠. 왜 그래요, 다들? 가방 사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걸로 골라왔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게 가방이야? 이게 가방이냐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고소장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어 시어머니의 가슴팍에 다시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바로 어머님께 딱 맞는 가방이에요. 제 명에 도용해서 대출받으려 하셨을 땐 이런 결과가 담긴 쇠고랑 가방 하나쯤은 각오하셨어야죠. 평소에 든든한 거 하나 갖고 싶다면서요? 교도소에서 주는 가방이 생각보다 아주 튼튼하고 든든하다던데 어떠세요?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세상에 명예도용이라니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수진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 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뒷걸음질을 쳤죠. 아가씨는 인생 종치는 가방이 갖고 싶다면서요? 그 유부남 팀장이 가방 안 사준다고 나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더니 결국 그 남자가 준 건 가방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 서류가 됐네요. 어때요? 아가씨가 원하던 화려한 인생의 종착역에 어울리는 가방이죠?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진짜 언니 믿었는데.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하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어? 아가씨가 믿은 건 내 지갑이었겠지. 내 돈으로 치장하고 유부남 만나면서 우아한 척 살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 가면은 여기서 끝이야. 아가씨 손에 들린 그 서류들, 그게 바로 아가씨가 앞으로 메고 가야 할 진짜 명품이에요. 아주 무거울 텐데 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남편은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눈치를 보며 주춤거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 동생 기죽는 게 마음 아파서 나더러 가방 사주라고 했지? 그 길을 살려준 결과가 이거야. 당신이 방관하고 부추긴 덕분에 어머님은 고소당하게 생겼고 당신 동생은 상간녀로 낙인 찍혔어. 이 가방들 당신이 원하던 가족의 화목을 위한 선물인데 마음에 들어? 자, 자기야, 제발 그만해. 우리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겁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바닥에 누워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악기를 들였네. 내 팔자야. 내 가방, 내 인생.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사들인 명품 상자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시누이, 그리고 그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까지.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이 기괴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크게 울지 마세요. 친척분들 식사하시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드린 가방 평생 잊지 말고 잘 쓰셔야 해요. 그 가방 안에는 어머님이 저지른 죄들이 아주 묵직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잔치상을 뒤로하고 제 가방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발밑에서 짓밟힌 화려한 포장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승리의 창가처럼 들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던 식당 안은 이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잖게 자리를 지키던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들을 집어들며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칠순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온갖 찬사를 받던 시어머니의 위신은 이미 바닥을 지나 지옥 끝까지 추락하고 있었죠. 아니, 동서, 이게 다 사실이야? 며느리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같이 밥 먹겠어? 수진이는 또 왜 이래? 유부남이랑 이 난리를 치고 있었다니
정말 집안 망신이다. 망신이야. 친척들의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자랑에 침이 마르던 입술은 이제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했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친척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바빴고요. 아니에요. 이게 다 오해예요. 지금 새언니가 우리 모함하려고 작정하고 꾸민 일이라고요. 수진 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바로 그때 닫혀있던 육중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수진 씨가 유부남의 아내였죠. 누구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묻자 그 여성은 거침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수진 씨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당신이 이수진 씨인가요? 우리 남편이랑 호텔 드나들면서 내 명품 가방 탐내던 그 상간녀. 여자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고 여자는 수진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수진 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네가 우리 남편한테 보낸 추잡한 문자들, 그리고 내 가방 안 사준다고 징징거린 녹취록까지 다 들어있어. 덕분에 내 덕에 우리 남편이랑은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거든. 근데 너는 그냥 못 보내겠네? 저기요, 여긴 가족 모임인데. 남편이 끼어들려 하자 그 여자는 남편을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가족 모임? 상간녀를 키워낸 대단한 집안 잔치인가 보죠? 당신 동생이 남의 가정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리고 당신 아내한테 감사해. 이 추악한 꼬락서니를 나한테 먼저 제보해줘서 내가 더 큰 망신을 안 당하게 해줬으니까. 여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하더니 결국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을 내뱉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망신이냐. 칠순 잔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머님, 날벼락이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죠. 제가 차분하게 한마디 던지자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진 탓인지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친척들은 이미 가방을 챙겨 하나둘씩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오물 묻겠다며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화려했던 꽃장식과 산의 진미가 차려졌던 테이블은 이제 쓰레기장보다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예전의 위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추악한 욕심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단명만이 가득했죠. 남편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공포와 경악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주 우아하게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자, 이제 잔치는 끝난 것 같네. 어머님, 아가씨. 제가 드린 선물들 잘 간직하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 무거운 가방들이 당신들 어깨를 짓누를 테니까요. 등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와 수진 씨의 비명, 그리고 남편의 허망한 한숨 소리. 그 모든 불협화음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친척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깨진 그릇, 파편 같은 시댁 식구들의 자존심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 방을 나서려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죠.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직전의 화상 같았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지금 누굴 두고 어디 가려고?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악력이 제 팔목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거 놓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소리칠 처지야? 가서 당신 엄마랑 동생이나 챙겨.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님 칠순 잔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지금 그냥 가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냐고. 남편의 고함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다시 기운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그래, 아들아, 전현 잡아. 전현이 우리 집안 망치려고 들어온 악기야. 당장 잡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부추김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들었어? 당신 오늘 여기서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 가방? 그래, 가방 안 사와도 돼. 근데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남편의 비겁한 외침을 듣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 안에서 마지막 남은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사할 줄 알았냐고? 아니, 나는 당신이 무사할 줄 알았는지 묻고 싶은데. 여보, 당신은 내가 어머님 명의도용이랑 아가씨 불륜만 조사했을 거라 생각했어? 제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잡고 있던 제 팔의 힘도 미세하게 풀렸죠. 저는 그 틈을 타파를 뿌리치고 봉투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까지 이딴 종이를 던져? 열어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완성판이니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지난 1년간 야근과 출장이라는 핑계로 만났던 여자와의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제 비상금과 우리 집 생활비를 빼돌려 사준 명품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뒷장에는 제가 이미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가 있었죠.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급하게 다가와 남편의 손에 들린 사진들을 뺏어 보았죠. 사진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이게 다 뭐야? 너까지 이게 무슨... 여보, 당신도 참 대단해. 동생 기죽는 건 그렇게 걱정하면서 아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다른 여자 명품 사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나다? 당신이 나한테 가족이면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나도 안 아까워하기로 했어. 당신이라는 오물을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데 드는 비용 말이야. 아니 여보, 이건 오해야. 아니 오해라고.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역겨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서류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확인해봐. 당신이랑 그 여자 둘 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 줄 테니까. 아, 그리고 어머님. 고개를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명품 가방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는 진작 사줬더라고요. 제 돈으로 말이죠.
이제 그 여자랑 당신 딸이랑 셋이 모여서 그 가방 메고 오붓하게 사세요. 아, 고소장이랑 소송 서류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그것들도 다 당신들이 메고 가야 할 인생 명품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쥐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신우이는 믿었던 오빠의 배신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헐떡거리며 가슴만 쥐어뜯고 있었죠. 저는 그 추악한 3인조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해방감만이 온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 한정식 집의 복도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러 손을 깨끗이 씻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선물을 받으러 가볼까? 저는 미련 없이 식당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넓고 화창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현관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바깥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끈적거리고 숨막히던 그 방 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자유의 냄새였죠. 등 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고함이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오래전에 죽어 없어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반짝거리며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더군요. 기사님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가벼운지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휴대폰은 미친 듯이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남편이었죠.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엔 빌고 그 다음엔 다시 협박을 하겠죠. 저는 그 진동 소리를 마치 흥겨운 타악기 소리처럼 즐기다가 조용히 비행기 모드를 켰습니다. 이제 제 세상에서 그들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퍼스트 클래스 전용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주식빚 갚아주느라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써보지 못했던 큰 돈을 이번에 아주 화끈하게 썼거든요. 카운터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보딩 패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김미영 고객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평범한 인사가 왜 그렇게 눈물겹게 고마웠을까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올케가 아닌 오롯이 김미영으로 불리는 그 기분. 저는 그 보딩 패스를 보물처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 하나를 확인해 보았죠.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디로 도망을 가. 당장 돌아와서 고소 취하하고 돈 내놔. 너 안 오면 내가 내 친정까지 쫓아가서 다 불질러 버릴 줄 알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던 도구가 사라진 것에 분노할 뿐이겠죠.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약속대로 아주 특별한 가방 사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지른 죄들이 꽉 담긴 그 쇠고랑 가방, 평생 무겁게 메고 사세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명품 가방 챙겨서 떠납니다.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제가 간 곳은 어머님 같은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눈부신 곳이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낡은 관계와 추악한 기억들이 담긴 그 작은 칩 하나가 버려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꼭 지금의 저 같았죠. 웨이터가 가져다 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자기야 여보. 그런 가증스러운 말들도 이제 안녕이네. 저는 가방 안에서 새로 산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엔 낯설지만 설렘 가득한 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후회하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붙잡고 울부짖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양손에는 그들이 갈구하던 가죽 가방 대신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자유라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 높이 솟구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의존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구름 위로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 드셨나요? 며느리를 그저 욕심을 채울 도구로만 여겼던 시댁 식구들에게 가죽 가방 대신 진실이라는 묵직한 명품을 안겨준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참 당당했습니다. 결국 진짜 명품 인생은 남이 메어준 가방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에 시원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최고의 사이다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놀랍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